연습복 질문 처리부터 할게요. (48번처럼)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걸 고르는 문제가 여기 뭐 유리함수 그래프뿐만 아니라 계속 만나게 될 건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게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라고 치면 말이죠, 포물선이라고 치면은 이런 포물선을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에 했을 때 겹칠 수 있는 것은 뭐면 되냐면 얘랑 겹칠 수 있는 거. 요놈 두 개는 상관이 없고요. B랑 C는 뭐가 되건 상관이 없고, 요 A만이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A가 얼마 1이면 겹치는 거고, 그 이외에는 다 겹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새끼가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중에 어느 부분이 모양을 결정하는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이런 게 다 개념이에요.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꼴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일반형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되고, 표준형 바꿨을 때 그 분수식에 곱해져 있는 개수 있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k의 이 k, 요 놈의 절대값이 같으면 겹칠 수 있다. 그런 상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보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일반형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계속한 문제를 체크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수가 x분의 1에 곱해진 게 5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요. 개수가 5분의 1인 걸, 뿔마 5분의 1인 걸 고르세요. 그런 뜻입니다. 기억. y는 5x 빼기 5분의, 이건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니까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게 뻔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거예요. 모르셔야 되고, 이유는 약분을 때리면 되겠지. y는 5x분의 10x는 2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5x분의 1 플러스 2로 표현됩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얘로 변했다라는 소리는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이죠. 아무튼 간에 계속 같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에요. 겹쳐지는 거고, 이것은 5x 플러스 5분의, 그러니까 여기 5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라서. 분자는 10x 플러스 3이니까 5x 플러스 5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10x 플러스 3인 상태에서는 안 나눠지기 때문에 10x를 건드시면 안 되고, 당연히 10x 플러스 3에 3을 건드셔야죠. 3을 10으로 바꿔야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x분의 7? 5x 플러스 5분의 7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 분수 x분의 1에 곱해진 개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만큼이거든요. 마이너스 5분의 7. 5분의 1과 다른 값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이유는 y는 5 빼기 5x고 x 빼기 2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 빼기 5x를 x로 나눠야 되니까
x를 5 빼기 5에서 나눠야 되니까 x 빼기 1이 필요해요. 빼기 1. 그러면 요만큼 약분을 때리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생기겠죠. 그리고 요만큼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래로 곱하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보시는 바처럼 x분의 1의 개수가 5분의 1이라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얘는 겹쳐진다. 그 다음에 49번이요. 원이 1,-1을 중심으로 하는 원으로 옮겨지는 평행이동. 그러면은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5라는 소리네요. 에 의하여 함수를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기본적인 유리함수를요.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그게 되었다라는 소리인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원래 마이너스 2,3이었던 거를 1, 마이너스 2로 옮기는 거니까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5 이게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y는 x 대신에 x 빼기 3 대입이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5 대입해서 넘긴 거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생긴 꼴이 그런 모양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통분해서 일반에 바꾸면 되는데 이런 건 모르면 뭐라는 거지. 그 다음에 51번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2를 평행이동한 것이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 대칭성 중요했습니다. 함수 fx의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그 얘기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입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인데 그게 그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다 그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y는 x는 xy가 둘 다 같은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 y축으로의 평행이동도 마이너스 2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나가야지.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해서 점근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가 x는 2구나 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고요.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점에서 이 y는 x의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했으니까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점근선이 있다 라고 생각해야죠. 점근선의 교점이 있다. y는 x 위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점근선 중에 하나가 x2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 x2를 대입해서 y까지 구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중에 또 다른 하나가 y는 2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x축으로 2, y축으로 2 평행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이란 뜻이고 fx가 거기다가 4를 대입해서 산수하세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55번 함수 fx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미정계수 ap를 갖고 있고요.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그 얘기도 그 점근선이 같은 숫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처럼 x는 2, y는 2처럼 같은 숫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식을 보시면은 x 쪽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y 쪽은 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1이 a분의 b와 같다 그런 뜻이니까 b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리고 두 점근선의 교점이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1 y도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두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의 상태인데 그게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 xy 자리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a에 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걔를 풀어주시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풀어볼까요? 59번
함수 y는 그거가 그래프와 중심의 좌표가 2,3이 원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날 때, 근데 2,3이 하필이면 정근선의 교점이란 말이죠. 정근선의 교점이 하필이면 중심인 원이다. 그러니까 원은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인 도형인데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대칭성을 갖고 있는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대칭성을 활용해서 풀수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점에서 만날 때 네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라, 그런 문제. 암산으로 푸시면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드리죠. 이렇습니다. 근데 축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점근선만 그릴게요. 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x는 2, y는 3인데 그럼 여기 2,3은 뭐죠? 여기가 점근선 교점이 2,3이다. 요거에 대해 그리고 그 1사분면 3사분면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어떻게 생긴 건 상관없긴 해요. 답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뭐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기가 쉽기 때문에 암산을 바꿨다 치면 그 분자를 3x 빼기 6 만들면 되기 때문에 3x 빼기 6 플러스 1이니까 양수거든요.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리시면 되고요. x축, y축 잡은 다음에 x좌표는 y좌표 체크해 보시면 되거든요. y좌표는 2분의 5 나오는데 요 라인이 3이기 때문에 2분의 5는 0,2분의 5는 요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3, 4분면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라서 1, 4분면, 3, 4분면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 정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건데 그 원이 교점이 4개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요 정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것도 이제 대칭의 기준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 풀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 중요한 개념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원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교점이 2개였으면 요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2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4개나 했기 때문에 요 놈을 반지름의 길이로 갖는 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원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건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x1, 여기를 x1, 여기를 x2, 여기를 x3, 여기를 x4라고 하는 겁니다. 대칭성 때문에 요 x1, 뭐식이랑 2,3을 연결한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x2, 이 새끼를 2,3과 연결한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대칭성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충 이렇게 그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보면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다 라는 소리고 요 간격이랑 요 간격도 같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라인이 2죠. 그러니까 요 두 값의 평균이 2고 요 두 값의 평균도 2라는 뜻입니다. 평균이 2라는 말은 합이 4고 합이 4인 걸 두 세트 더한 거기 때문에 답 8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거기에 있는 정수 A, B, C, D에 대하여 그 유리함수의 그 개수로 들어가 있는 A, B, C인데요. 정근선의 방정식이 그렇다. 그리고 그래프가 1, 2, 3, 4분면을 모두 지난다. 이때 어려운 문제네. 두 명만 모른다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y는 ax 그 x는 마이너스 1라 했으니까 플러스 2라 쓰면 돼요. 그러니까 b를 b로 놔둘 이유가 없어요. 아 잠깐만 여기 cx였구나. cx 플러스 2c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d를 가만히 둘 이유가 없어. 정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y쪽은 x계수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분의 a가 4란 소리니까요. c분의 a가 4니까 a는 4c인 거죠. a를 a로 둘 이유가 없어요. 4cx 그리고 뭐 정근선의 정보만 가지고 b를 알 길은 없거든. 이렇게 해서 일단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니까 d가 2c로 바뀐 상태고 a가 4c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b 더하기 7c b 더하기 7c가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a, b, c, d가 전부 다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라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D는 2C가 돼버렸고 A는 4C가 돼버렸으니까 A 기준으로 범위를 더 줄이시면 돼요. A가 4C이기 때문에 그럼 4를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C는 알고 보면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그 문제 조건이었으면 21개나 되니까 존나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다시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유리함수가 되려면은 C가 0에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빠지고요. 그래서 4개, 요 4개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조건 하나 남은 게 그 그래프가 1, 2, 3, 4분 모두 지난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제대로 써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랑 y는 사락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1, 2, 3, 4분면을 다 지나야 한다고 했으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면 실제 이 부분은 안 지나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야 하는 뜻인데요. 그럼 지금 요 놈은 말 그대로 2, 4분면에서만 그려지는 거니까 2, 4분면이 커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이 1, 3, 4분면을 다 커버 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여전히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쪽이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x절편과 x절편은 양수, y절편은 음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x절편은 마이너스 분자는 0이다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0분의 b거든요. 요놈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뭔 소리야? BC의 곱이 음이다. 이렇게 되죠. BC는 다른 부호다. 이런 결론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Y절편은 20분의 B지 않습니까? 똑같네. X절편이나 Y절편이나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 보시면은 이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난다는 걸로는 이거밖에 안 해서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BC는 다른 부호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BC는 다른 부호인데 C는 이렇게 4개인데 요렇게 생긴 식의 속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라고. 그럼 일단 C의 개수가 7이니까 C는 마이너스면 되는 거죠. 최소가 되려면 C는 마이너스 2면 되고요. 그리고 B는 다른 부호인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여야 하니까 아니다. C가 BC는 서로 관계가 없지. 그럼 B는 여전히 마이너스 10에서 14이라는 소리인데 C가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B는 근데 다른 부호 0도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B는 양수면 되는 거니까 B는 이기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계산하시면 1 빼기 14니까 정답은 빼기 13 맞나? 맞아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 63번 유리함수 그것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기억은 참이고 니은 그려보시면 되고 디귿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억의 답인 1,2를 지나는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나는데 참이고 63번 같은 건 물으면 안 됩니다. 기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66번인데 그건 이제 미정계수 A, B, C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표준형이죠. 점근선이 X는 A고 Y는 C이고 B는 음수다. 그런 뜻입니다. A 빼기 C는 양이냐? A는 양이고 B는 음인데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 그 그래프 보시면 점근선의 X는 쪽은 양수고 Y는 쪽은 음수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니까 양수가 맞죠. 니은은 B는 AC다. 그거는 이제 그 그래프의 특징이 원점을 지나고 있거든. 원점을 지난다는 걸 이용해서 풀라는 뜻이구나 라는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그 0,0을 지난다는 뜻이니까 식에다가 0,0을 대입해 보셔야 돼. 식에다가 0,0을 대입해 보시면 0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C라는 A, B, C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은 말이죠. P는 CA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은 뭐지? 디귿은 뭐 요거 니은 가지고 정리해 보면 되지 않나? 디귿은 분수가 거슬리니까 AC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BC 더하기 A 제곱이 0이냐? 이런 얘기인데 B가 CA니까 여기다가 CA 바꾸시게 할게요. 그러면 원점을 지난다는 거 말고는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B는 C. A가 양이고 C가 음이라서 B도 음이고 이런 상태인데요. 그럼 이제 부호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얘는 양수죠. 얘는 양수고요. 양수와 양수의 합이 0이다. 개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68번. 68번은 그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 번분수꼴로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 모든 분수는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라서 이거는 번분수꼴로 정리해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만 정리된 상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역을 먼저. fx가 1 빼기 x분의 2분의 2 더하기 x분의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아래로 x배를 해서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준 거랑은 당연히 다르게 취급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x는 2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요 분수도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0도 아니어야 됩니다. 0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0인 곳에 빵꾸 뚫어야 돼. 균형을 뚫어야 한다고.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틀린 거야. 0이 없기 때문에. 니은 y는 fx의 그래프는 모든 이거 그려보시면 되고 이 그래프를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x는 0에서 빵꾸 뚫어주시면 돼요. 디귿은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요것도 그 확인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건 그려볼게요. 그러면 점근선이 x는 2, y는 2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yx의 대칭인 거 맞아요.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2,2의 대칭인 건데 원래 멀쩡한 형태였으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였으면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라고 치고 그래프를 그리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y편 아니야. 빵꾸를 뚫어야 돼.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빵꾸를 뚫으시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그래프는 이 그래프라는 거죠. 알아들었니? 그러면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는 새끼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빵꾸 뚫린 새끼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지. 요 빵꾸 뚫린 데요. 빵꾸 뚫린 데가 빵꾸 뚫린 데로 있어야 대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칭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빵꾸가 뚫린 바람에 대칭도 아닌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사람이었나 보군요. 질문을 한 친구들. 다음 75번. 그거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건 뭐 진짜 마지막 기본 문제잖아 이게. 그것보다 더 훨씬 쉬운. 왜냐면 제시된 유리함수가 쉬우니까. 점근선이 x는 2와 y 1이고 그리고 y 절편이 0이죠.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직선이 기울기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항상 지나는 점이 2,0이죠. 2,0 여기 있어. 이 점을 항상 지나면서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인데 이게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게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이 없도록 하는 정수 m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양의 무한대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바퀴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존나 큰 양수라도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줄여 나가시면 되겠지. 기울기를 줄여 나가서 모양수일 때는 조금이라도 양이면 교점이 계속 있고요. 0일 때도 교점이 있어요. 원점과 나가겠죠. 0보다 작아지면 이쪽이랑 교점이 계속 있는데 얘랑 이제 대상 교점이 없는데 이쪽이랑 교점이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길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교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어떨 때? 접할 때. 접할 때가 결국 마지막으로 교점을 갖는 순간이구만. 이 새끼랑 접할 때요. 이 새끼랑은 접할 수가 없고요. 이 새끼랑 접할 때에 m을 찾으면 되겠구만. 그렇게. 근데 이런 문제를 내가 풀어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군요. 요때 m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새끼가 정수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의 정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병신인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정수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기울기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직선식이랑 곡선식을 연립해. 그러면 x 빼기 2분의 x 만약에 얘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12식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2분의 x는 mx 빼기 2m이라는 식이 되죠. 그리고 얘를 넘겨요. x는 m으로 볼까?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mx 제곱 빼기 되고 오고요. 4m 플러스 1x 플러스 4m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의 판별식은 0 쓰면 돼요. 접하기 때문에 중근을 만난 뜻이라서. 이 식의 판별식은 4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6m 제곱입니다. 그러면 전개할 또 16m 정도 날라가죠. 그럼 남는 게 8m 플러스밖에 없어요. 8m 플러스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였어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때는 곡선과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때는 당연히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올 경우는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적 1 배우기 전까지는 무조건 연립하면 2차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립해서 판별식은 0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원일 경우에만 t는 r 쓰는 거고요. 원이 아닌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접선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립해서 판별식은 0 밖에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요놈이 마이너스 8분의 1 있는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시간 낭비야. 왜냐면 정수의 최대값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 76번. 위에 거랑 접하는 거예요? 위에 거랑 이게 이 점이 점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쪽에. 그러니까 요놈이랑은 접할 수가 없어. (76번이요) 집합 A는 근데 76번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77번 할게요. 77번도 똑같은 문제지만 두 명이 모르니까 요거는 제한 범위도 있기 때문에 77번 하겠습니다. 77번은 그 유리함수가 1에서 3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1에서 3 사이만 남기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근데 x는 마이너스 1인데 1에서 3 사이는 마이너스 1 오른쪽이니까 점근선을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증가 아니면 감소 구간만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1 넣고 3 넣고 하시면 돼요. x에 1 넣어주면은 2분의 6이니까 3입니다. 1,3 찍으시면 돼요. 1,3 이것도 엄청난 꿀팁입니다. 그리고 3 넣어주시면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죠. 3,2분의 5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만 남은 거예요. 이 부분하고 그 직선은 중심이 지나는 점이 0,2고 기울기가 a로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0,2만 찍어주시면 돼요. 0,2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새끼랑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전부 다 한 점입니다. 아무튼간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범위는 실수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 B는 어디 있는데? 그래 오타인 것 같아. 그럼 A의 최대값과 A 최소값을 구하는 건가?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삽을 구하는 건가? 그렇게 바꾸시고요 문제를. 그럼 뭐 여기 양사이드 점 1,3 지날 때 3,2분의 5 지날 때로 푸시면 되겠죠. 0,2와 1,3 사이의 기울기는 일단 2고요. 0,2와 3,2분의 5 사이의 기울기는 6분의 1인가? 정답이 6분의 13이야? 아니요 6분의 7입니다. 응? 계산 잘못했나? 1이랑 3이니까. 아 여기 2가 아니라 1이구나. 오타에 오타. 그 다음에 80번 합성을 여러 번 하는 문제인데 그 지수로 나타냈죠.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에서마다 추가 조건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f 10제곱x를 구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합성을 10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10번 하는 건 개오바니까 이런 문제는 한 서너 번 하다 보면은 항등함수로 정리가 돼요. x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성을 계속 때려보셔야 돼요. f1승은 거기 주어진 대로 1 빼기 x분의 x고 f2승은 1 빼기 x분의 x분의 1 빼기 x분의 x라는 거죠. 합성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위로 1 빼기 x를 곱하면 얘는 1 빼기 x가 되고 1 빼기 x에서 x 빼는 거니까 1 빼기 2x 그리고 얘는 x 뭐라? x가 안 나오는 케이스네. 3대 보면 f3승은 f제곱의 f를 합성시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놈을 여기 넣던지 요 놈을 여기 넣던지 상관없어요. 요 놈을 여기 넣어요. 그러면 1 빼기 2x분의 x분의 1 빼기 2x분의 x. 그럼 아래 위로 1 빼기 2x를 곱하면 1 빼기 2x에서 x를 빼는 거니까 1 빼기 3x. 뮤직이 보이죠? 당연히 10승은 1 빼기 10x분의 x를 봅니다. 1 빼기 10x분의 x. 1 빼기 10x분의 x니까 거기 분모의 그 상수가 1로 이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소리고요. a는 1이고 b는 0이다. 그렇죠.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85번 fx가 미정계수 ab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gx는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동했다 그런 뜻이고 g2는 4다. 그리고 g는 g 인버스와 같다. g가 g 인버스와 같다고? g가 g 인버스에 같다는 거는 그 본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대칭관계라고 했는데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도 그 그래프가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니까 y는 x의 대칭인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갖는 대칭성 중에 선대칭 중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직선을 대칭을 했는데 그 직선이 결국 yx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점근선의 그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x는 m, y는 n의 이 점근선이다라고 봤을 때 mn이 같은 값이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g와 g 인버스가 같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gx는 거기 그대로 식을 쓸게요.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하면 ax 플러스 3a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한 겁니다. 여기에 첫 조건 g2는 4부터 적용을 시키도록 하죠. g2는 여기에서 2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5a가 되겠죠? 5a 플러스 b분의 6이네요. 마이너스 2까지 해야 돼요. 요게 4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새끼 넘긴 다음에 6 날리면 결국 이게 1이라는 거지. 5a 플러스 b가 1이다. 그럼 뭐 G2는 4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식 G가 G 인버스와 같다. 요게 의미하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G가 Y는 X의 대칭이다. 근데 G가 하필이면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값이 같다라는 뜻인 거죠. X쪽 점근선, Y쪽 점근선이 같은 숫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새끼가 유리함수였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K라면 Y도 K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뽑아내셔야 하는 거죠. 의역이 돼야 한다고요. 직역으로만 풀 수가 없다. 고난도 문제는. 그런 거를 다 센스라 부르는 거죠. 평소에 센스가 없는 놈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놈들 그런 놈들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은 x쪽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3a 플러스 b인 거고 y쪽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분의 1인 거죠. 아 그런데 a분의 1이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요 마이너스 2도 y쪽의 점근선입니다. 마이너스 2까지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수가 나왔을 수 있어요. 아무튼 실수하지 마시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에 곱하면 얘는 3a 플러스 b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요게 2a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개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 88번 이거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구할 수 있고 합성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가르쳤습니다. 일단 그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G 인버스 합성 F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F3부터 구하시면 돼요. F3이야 그냥 주어진 분수에다가 X에 3 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2분의 3이죠. 역함수를 구해서 2분의 3을 넣지 말고 근데 뭐 어차피 유리함수 역함수 공식을 암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얘를 K라고 두고 GK는 2분의 3으로 바꿔서 K를 구해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GK는 당연히 K분의 2K 빼기 1이고 요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나오는 K가 답인 거죠. 워크북 질문은 끝났고 정석 연습 문제 중에 7번, 8번, 12번, 14번 모르신다. 7번은 비례식 관련 문제인데 A 대 B는 C 대 D니까 B분의 A는 D분의 C다.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다고 치고 이거를 K라고 하면은 A를 BK, C를 DK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기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좌우변에 똑같은 문자로 표현이 되면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왠지 답이 5번일 것 같으니까 5번만 풀어보면 5번의 좌변은 AB 그럼 A만 BK로 바꾸면 B제곱 K가 되는 거예요. 빼기 CD는 D제곱 K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AB 더하기 CD니까 B제곱 K 더하기 D제곱 K. 원래 이런 문제가 참으려면은 K가 살아야 되는데 이건 K가 날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정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A 제곱인데 A가 BK니까 B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은 그대로 써야 돼요. 분자는 B 제곱 K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되는 거고 이 두 식은 보시는 바처럼 다르죠? 뭐 다른 점이 어디야? 이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B 제곱에 곱해진 게 1이지만 여기에는 B 제곱에 곱해진 게 K 제곱이죠. K 제곱이 1이라면 이 두 식은 같지만 1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뭐 몇 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걸요. K 제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립니다. 12-8번 어떤 보석의 가격은 무게의 제곱의 정비라는데 가격이 A인 보석을 잘못 제공하여 무게의 B가 3대 1이 됐다. 족된 거예요. 조각이 되었다면 조각난 두 보석의 가격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원래는 4였다고 치는 거죠. 4인 놈이 3 더하기 1로 쪼개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게의 제곱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얘를 이건 무게고 이걸 이제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거는 16인 거고 이거는 9인 거고 이거는 1인 거죠. 이 두 개를 더할 수 있겠죠. 10이 되버린 겁니다. 16이었던 놈이 10이 되버린 거죠. 그럼 몇 배가 된 거냐면 8분의 5배가 된 겁니다. 원래 가격이 A였으니까 답은 8분의 5A. 시시한 문제를 못해. 그 다음 12-12번 이거 아까 워크북 했던 것 같은데 합성을 해보셔야 돼요. 요거는 진짜 X가 나올걸요. F 세제곱하면 X 나올걸. 그래서 세 종류만 반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12-14번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의 대칭이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의 대칭입니다. 답은요 y는 뿔마 x. 근데
지나는 점은 정근선의 교점이 나왔으니까 정근 교점이 마이너스 3,2죠. 이게 답이에요. 그럼 플러스일 경우에는 x 빼기 1이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a, b 두 쌍을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승고사에 나온다니까. 이 개념 모르면 안 돼. 자, 마지막 단원 무리함수의 그래프 나갈 건데 무리식 계산부터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무리식이 뭔지에 대한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하고 끝냈습니다. 그럼 바로 기본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무리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빼기 2분의 4 유리하세요 그런 얘기죠.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 빼기 요거를 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합차를 만들어서 제곱 빼기 제곱을 표현하기 위해서고 근데 원래는 이거를 제곱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 x 플러스 2의 부호에 상관없이 이 근호 붙은 거의 제곱은 무조건 그대로 나와요. 이 식이랑 이 식은 원래 다른 거예요. 이 두 식 원래 다른 건데 요 식만 절대값이 붙는 거예요. 3-1에서나 아니면 공수원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나도 한 기억이 있고. 근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빠지는 거야. 근데 이 무리함수에서 다루는 무리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실수 체계여야 하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커 나왔다는 말이 없어도 0을 생각한 거거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호 붙은 거에 제곱을 시킨다 라고 치면 그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무조건 양수라 치면 돼요. 양수라 치고 그냥 뚜껑만 제거하면 돼요. 제곱을 시키면 뚜껑을 날리면 돼요. 그래서 요놈 빼기 요놈을 아래로 곱하면 이거 뚜껑 날라가고 이거 뚜껑 날라간 걸 빼는 거니까 당연히 분모는 4인 거죠. 근데 분자에 4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책이랑 옛날 거랑 다른데요. 문제가. 어쩌라고. 그러면 결국 4를 쓸 필요가 없고요. 분모 1이기 때문에 분모 쓸 필요가 없고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고 2번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분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은 방금 했듯이 유형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고 그 두 개를 더하라고 했단 말이죠.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그러니까 유리화를 해야 하는 식 두 개를 더하는 건데 하필 이 두 개가 역수관계인 상태고 더 그 키포인트는 이거를 유리화할 때 이거 곱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리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로 통분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뚜껑 날라가서 빼지기 때문에 1로 정리가 될 거니까 분모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새끼 제곱에서 이 새끼 제곱에 합하세요. 그런 식으로 통분을 하시면 돼요. 분자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럼 그냥 전개 정리하시면 답이 되는데 이것도 뭐 똑같은 구성인데 연결 부호만 다른 상태의 완전 제곱식 전개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을 두 배 하시면 되는 거지. 요거 제곱은 x 플러스 1일 거고 요거 제곱은 x일 거니까 두 개 딴 더하면 2x 플러스 x 두 배니까 4x 플러스 2인 거죠. 즉 암사 문제입니다.
유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 필요가 없다.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식 간단히 하는 문제는 기본이 유리화. 넘어갈게요. 유제는 숙제가 왔습니다. 오늘 숙제는 무리함수 단원하고 여기 승급고사 프린트하고 그렇게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승급고사를 내가 원래 대비해 주는 것처럼 45문제를 주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문제당 하나씩 줄여가지고 오늘은 30문제만 드릴 거니까 대비하기는 더 쉬워요. 거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은 똑같아요. 그건 이제 난 모르고 내가 맡을 바이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의 결과를 이선정 쌤한테 드리고 나갈 거예요. 13-2번에 P는 루트 x제곱 아니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놈이 병신 아닐까? x 빼기 1의 제곱 이런 얘기인데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병신이에요. 당연히 절대값 x 빼기 1인 거죠. 보자마자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그 뒤에 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인 거지. 이런 식을 보면은 가만히 놔둬도 x는 마이너스 1로 작을 때 x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때 x가 클 때 세 개 나올 건데 이 문제는 1, 2, 3번에서 각각 그 범위에 해당될 때 이 식을 간단히 해라고 했단 말이죠. 이상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했어도 이렇게 간단히 할 건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거나 x가 1 이상일 때고 분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때는 이거 둘 다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니까 3 그리고 요 범위에서는 얘는 양이고 얘가 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다. 2x 플러스 요거는 x 1 이상이면 둘 다 그대로 나오니까 x 빼기 1에서 x 플러스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입니다. 요 세 개가 각각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를 확인하고 싶은 문제냐? 절대값 안에 완전제곱식이 있으면 아니 근호 안에 완전제곱식이 있으면 절대값을 바꿔라.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처리하려면 절대값을 제거해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새삼스러운 문제고 여기 있는 유제들도 숙제를 하시면 되고요. 시시하기 때문에 기본 문제 13-3번 요게 이 무리 함수의 그래프에 들어있는 무리식 관련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두 문제는 그냥 시시한 거고 기초고 얘는 그리고 틀린 애들이 가끔씩 있는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적당한 난이도의 무리식 계산 문제다. 1번 x가 루트 3일 때 그 식의 값을 구해라. 루트 2 빼기 x분의 2 더하기 x 빼기 루트 2 더하기 x분의 2 빼기 x 이런 무리식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x에다가 그냥 루트 3을 집어넣어가지고 푸셔도 되고요. 루트 3을 집어넣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일단 요 무리식부터 정리한 다음에 루트 3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푸셔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두 식은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이 근호를 각각 달아준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근호가 한꺼번에 씌워져 있을 때 근호를 각각 달 경우에는 항상 부모 분자에 부호 체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무리식 단원에서만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무조건 양수인 것만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x가 3이니까 이거 전부 다 양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단 바꾸시고요. 계산을 할 수 있게 근호를 따로따로 다른 짓을 해주시고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 무리수 그러니까 이 13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수원의 5단원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공수원의 5단원에서 나오면 항상 이거를 따로 그 근호가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을 때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근호를 따로따로 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이 새끼가 만약에 음이고 이 새끼가 만약에 양이면 마이너스를 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짓을 안 해서 틀리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계산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통분을 바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또 곱할 때는 근호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근호를 한꺼번에 쓸 때도 각각의 부호를 따져야 합니다. 두 개가 음수일 경우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합니다. 복소수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무리식에서 나오는 문제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1 그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둘 다 음수일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 안 달 거란 말이야. 다 틀린 거야. 이건 이제 다시는 안 되고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그냥 곱해버리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요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곱 이거 마찬가지. 그러면은 근호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저대가 붙이는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x로 변하고 얘는 2 빼기 x로 변해요. 그러면 2 플러스 x에서 2 빼기 x를 빼는 거니까 2x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저 값을 넣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에 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분모는 1이지 않습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2루트 3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3번 유형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값이 주어져 있는데 그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무리식의 값을 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대부분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정리한 후에 대입하는 거야. 요거는 바로 대입하면 조금 어려워. 왜냐면 이미 근호가 많거든. x가 루트 2인 상태야. 여기도 일단 근호가 하나 있지. 그리고 정리하라고 하는 식이 이 식이란 말이죠.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x인 거잖아. 그럼 얘를 바로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다는 거지.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2란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어떤 새끼가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 진짜 개잘하지 않고는 정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만 가지고는 루트 x 플러스 1 2 루트 x 바로 넣으면 이게 루트가 되니까 씨 빡세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정리부터 하겠다는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빼기군요. 이거 빼기 이거를 간단히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이중분호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여기 뭐 세팅은 잘 돼 있어요. 합해서 x 플러스 1이고 곱해서 x니까 두 수는 x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루트 x와 1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빼기이기 때문에 루트 x와 1 중에 더 큰 새끼를 체크하셔야 되고 x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루트 2에 루트를 씌워도 1보다 작지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루트 x가 더 크다고 x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루트 2가 1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요 식은 루트 x 빼기 1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똑같으니까 당연히 연결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루트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직 대입하지 마시고 통분을 바로 하시면은, 왜냐면 요놈에다가 요놈 곱하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분을 바로 하시면 분모는 합차로 전개함에 따라서 x 빼기 1이 되고, 분자는 여기에서 이거를 빼라는 뜻이니까 2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넣는 거죠.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루트 2 빼기 1분의 2였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유리하면 되는 거지. 아래 위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분자에다가 루트 2 플러스를 곱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제 13-5번 풀어보세요. 얘는 이상한 걸 하고 있네. 이거 아니고? 저 봐라. 아, 무리 함수는 많이 다른가 보네. 공수점. 까지가 달라. 그냥 여기다 풀리면 유리를 우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뚜껑이 날아가면서 아니구나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럼 전개하면은 그 제곱들끼리 합친 것은 2x가 될 거고 가운데 항은 2의 루트 안에 x제곱 빼기 1이 될 겁니다. 그럼 2가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모는 쓸 필요가 없고 분자에 남아있는 식만 생각하면은 x 플러스 2 루트 x 제곱 빼기 1인 거니까 거기에서 x 자리에 루트를 넣는 거죠.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 그게 답입니다. 무리식 계산 문제 여기까지고 무리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프를 따지는 거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 아시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차 함수의 제일 간단한 게 y의 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1대1 등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으려면은 대칭보다 오른쪽 혹은 왼쪽만 정의가 돼야 되니까 x는 0 이상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칭축에 대해 오른쪽밖에 없는 2차 함수의 포물선의 반띵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얘의 역함수는 뭐냐면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x는 얼마 루트 y x를 y에 관한 식으로 먼저 정리하라고 했죠. 근데 x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아니다. 아 맞다. 요 x가 요 x죠. x 이 식으로 그냥 바꾼 거기 때문에 x와 아직 바꾼 게 아닙니다. x는 제곱을 지우는 상태니까 x는 얼마 루트 y가 된 거고 2x가 2x인데 2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요 결과 또한 0 이상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루트 y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버려야 됩니다. x는 루트 y다만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x, y를 바꾸시게 하시면 y는 루트 x가 나오죠. 이게 y는 루트 x예요. y는 x제곱, x는 0 이상의 역함수가 y는 루트 x라는 것을 역함수가 뭔지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만 아는 사람은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야 할 무리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새끼입니다. 이 새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 이렇게 그려지면은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요것부터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바꿔나가 볼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꼴은 요 꼴입니다. y는 a b ax라고 할게요. 총 4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별거 없어요. a, b가 모두 양수인 거. a는 양, b는 음. a는 b는 양. a, b가 모두 음수인 거. 이렇게 4가지 케이스에 대한 무리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암기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 여기 이렇게 2차식이 들어있을 수는 없나요? 있어요. 2차식이 들어있는 건 그냥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될 무리함수는 근호안에 1차식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기본적인 상태는 이렇게 생긴 일반적이야. A, B가 모두 양수면 y는 루트 x 같은 거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일사분면 방향으로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달리 이런 점근선이 없어요. 이런 선들을 아무리 그어봤자 이게 결국엔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증가분이 줄어들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점근선이 없다. 저 우주 밖에다가 그어놓으면 안 되나요? 그래봤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점근선이 없다 라는 것을 암기하고 살아야 되고요. 이런 상태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요 꼴 중에 A, B가 모두 양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y는 루트 x. 그다음 A가 양이고 B가 음인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어디서 온 거냐면 마이너스 y였던 겁니다. 즉, 요 식과의 차이점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도형의 이동 개념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출발점은 원점으로 달라지지 않고요. 그래프가 뻗어나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키포인트 이거예요.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키포인트 두 가지는 출발점이 어디냐, 몇 사분면 방향이냐, 요 두 가지를 판단해서 그려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케이스는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a가 음이고 y가 b가 양이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새끼가 대표적인 꼴이고, 그럼 이제 요놈과 비교를 해본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a, b가 모두 음이면 대표적인 꼴이 뭐 이런 거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러면 이 근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원래 y에 있는 겁니다. 즉, 요 맨 처음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xy에 각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대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원점 대칭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 놈을 원점 대칭시킨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전부 다 그 각각의 사분면을 지나가고 있죠. 요 놈은 1사분면, 요 놈은 4사분면, 요 놈은 2사분면, 요 놈은 3사분면.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사분면 방향으로 점점 커지는 비율을 줄여가면서 커지게 그리느냐, 그게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떨 때 1, 2, 3, 4분면인지 헷갈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얘가 1사분면인 이유는 x의 개수와 x의 개수가 양이고 이 식의 개수는 y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x 개수가 양이고 근호의 개수가 양이기 때문에 xy가 모두 양수인 1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x의 개수는 양이고 y의 개수는 음이다. x의 부호가 양이고 y의 부호가 음인 4분면인 것이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4사분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러니까 a가 x의 부호, b가 y의 부호라 생각하시면 이걸 보면 4사분면인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4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x가 음이고 y가 양인 상태이기 때문에 2사분면으로 그리시는 거고, 얘는 둘 다 음인 것이니까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안 틀리겠죠. y는 2루트 마이너스 3x?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몇 사분면일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x가 음이고 y가 양이니까 몇 사분면입니까? 2사.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놈을 좀 더 심화시키면요, 심화라는 말까지 붙이기 부끄럽지만 심화시킨다는 말은 평행이동시키면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 평행이동시키면 당연히 y는 b 루트 ax 빼기 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가장 복잡하면서 가장 흔한 꼴의 무리함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출발점이 어디냐? m, n입니다. 당연히. 원래 평행이동이 안 됐을 때는 원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축으로 m, y축으로 n 옮긴다는 얘기는
원점을 n에 넣는 뜻이니까 출발점이 n,요 n,n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모든 무리함수가 이렇게 a로 묶여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호 안에 들어있는 x에 관한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x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그냥 따로 더해져 있는 게 y 자리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발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 B의 부호에 따라서 몇 사분면으로 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알면 끝난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y는 마이너스 3 루트 4x 플러스 5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 얘는 0을 푸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인 거지. 뒤에 마이너스 6을 보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6을 찍는 거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하니까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x 개수가 양이고 y 개수가 음이니까 x 개수가 양이고 y 개수가 음인 사분면은 4사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다 했습니다.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놈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반이다라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문제 풀로 들어갈게요. 쉬었다가.